한동훈의 남자라고 꼽히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아마 정치권 소식을 자주 접하신 분은 딱 아실 거예요. 그 이름 불출마 선언했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물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그거 말고 다른 이유 혹시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포울에서는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공식적인 제안, 뭐 압력,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전혀 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한 위원장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당신이나 나나 둘 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도 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판단을 한 건 내 판단입니다. 제가 다 한 겁니다. 무슨 압력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설명이었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로 했고요. 위원장님이 뭐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 잘못된 해석이고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확대해서 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께서 아마 본인의 문제가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된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여러 인물들이 설명을 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유도 이거다. 공통된 거는 그냥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판단을 한 거다. 뭔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저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와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압력받으신 거 아닙니까? 혹시 당정 관계 이런 거 최근 사항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노빠꾸 인생이거든요. 노빠꾸 인생이요? 네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김경률 회계사가 썼는데 그 책 제목대로 김경률 씨는 누구 말 듣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 말 듣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김경률 회계사가 1998년에 회계사 시험 붙은 다음에 붙자마자 들어간 데가 어디냐? 참여연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에 공동집행위원장까지 했었는데 21년 하다가 2019년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그때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 참여연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데 거의 혼자 비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참여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공동집행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회계사를 그 징계까지 하려고 징계 회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여기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누구 말 듣고 그럴 거는 같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김경률 회계사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몇 군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봤더니 정치가 자기한테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정치 세포 자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포울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막상 출마해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역풍이 엄청나게 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천 신청 국민의힘에 대한 공천 신청을 거의 막바지에 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나는 그 정치하고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실은 승산도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정청래 의원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붙어봤자 뭐 내가 당선될 것 같지도 않고 정치가 나한테 잘 맞지도 않고 괜히 무리만 일으키는 것 같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김경률 회계사 와이프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래요.
지금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집에서도 예. 뭐 우리 남편 정치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이런 부인들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뭐 부정적인 그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본인 판단으로 이제 출마하는 것을 접고 그냥 본인이 잘하는 비대위원 같은 그런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비대위원도 정치라는 자리인데 비대위원은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그럼? 비대위원은 막 이렇게 지적하는 자리잖아요. 평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은 이렇게 뭐 잘못을 파헤쳐가지고 제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패널로 나와가지고 논평하고 이런 게 맞지 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한 표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그런 거는 나는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혁진 변호사가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어제 녹화를 하였고 7일 날 모레가 될 텐데 그때 방송이 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내외의 목소리가 우리 당의 목소리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당 밖의 목소리들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 자신의 한테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렇게 와 있었던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힘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뭐 김철현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밝힌 게 본격적으로 쓴소리를 좀 하겠다. 뭐 이런 각오라고 비대위원 자리는 유지하자 나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소리가 어디를 향할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대통령실에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로 결정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실은 그동안 당내에서요. 네.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도 그렇고 아닌 분들 중에서 나온 얘기가 출마는 해라. 대신에 비대위원을 그만둬라였어요. 근데 반대 선택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보면 비대위원을 사퇴하라고 한 부분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했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마포울에 출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직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불출마가 되니까 한동훈의 어떤 선거 프레임도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포울의 정청래 의원하고 붙여서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그 프레임도 깨졌고요. 사실은 본인이 직접 여기 도전한다고 소개까지 그렇습니다. 강하게 했는 한 상황이란 그것도 말이에요. 깨졌고 두 번째는 정청래 의원도 키워준거리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차라리 네가 와라 한동훈 이래가지고 오히려 비아냥까지 듣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택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결국은 불출마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어떤 출마보다는 어떻게 프레임이 깨지지만 결국은 한동훈식의 공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종 결정은 비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오늘도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찐윤 이제 공천 예를 들어 이제 영남권, 이제 서울의 강남권 이런 곳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 지금 출마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는 잠재적 내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자율성을 갖게 된 건가요? 뭔가 힘을 좀 갖게 된 부분에 겁니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을 대리해서 반드시 그 공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뭐 본인은 이제 몸이 가벼워진 게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면서 사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떤 공천 논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덜고 두 번째는 비대위원으로 와서 야당의 저격수 역할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결국은 마지막에 공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그 찐용 공천으로 비춰질 수 있고 공천 쇄신에 또는 현역 물갈이에 실패했다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모종 역할을 맡기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정기랑 교수님,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정청래 의원이죠. 지금 마포을에 단박에 이제 반응을 지금 보였어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화면에 있는데 이겁니다. 마포을이 안동역인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국기 막 이렇게 약간 좀 비판, 약간 비아냥 같기도 하죠. 그러면서 비겁하게 딴 사람 보지 말고 네가 와라 한동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속으로 반기는 건지 아닌지 뭐 안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표현이 나와서 반응을 보였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울에 도전했다라면 진짜 승산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마포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에 도전했더라면 가장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껄끄러운 상대가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은 정청래 저 의원의 저 반응은 안 돕니까? 저는 안도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그 마포울의 정청래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캐릭터, 우리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겹칩니다. 그러나 또 마포울에서는 거의 탄탄한 지역 기반을 보여주고 있고 인지도 또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와도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산이 있는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만에 하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운동권 정치 청산론을 내세우면서 또 한동훈 공천의 핵관처럼 활동하면서 도전했더라면 아마 해볼 만한 싸움은 됐을 것이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번에 한동훈 공천의 핵심이라고 하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쨌든 불출마를 결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권의 어떤 그 불협화음,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번 공천은 윤석열 공천이다. 한동훈 공천의 상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는 김건희를 건드리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여전히 공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윤심에 의한 공천이냐 또 한동훈에 의한 공천이냐 이런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치 변호사께 짧게 이게 윤심 공천 가능성 그리고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경률 씨가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김경률 씨가 사퇴하는 거를 원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사천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사천이라고 하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좋은 자리 내주는 게 사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경률 그 비대위원을 광주에다가 전략 공천하면 뭐 그게 사천이겠습니까? 그런 식의 또 오해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내가 그만두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다 그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보다 더 나은 후보를 그 선임해가지고 공천해야 할 그런 그 내세워야 할 그러한 그 부담은 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어제 사실 예상을 많이 못 하셨죠, 다들. 근데 불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